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3 패망하여 가는 나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망하여 가는 나라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94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43 패망하여 가는 나라. 이 기름을 하루 3번씩 한 번에 콩알만치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효력을 본다. 또 효력을 속히 보려면 한 주일에 2번씩 한 번에 8 내지 15cc를 근육에다 주사 맞으면 특효에 가까운 효력을 본다. 또 이 밖에도 몇 가지 좋은 약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특효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에틸에스틸화한 것이 제일 좋다. 나는 한약 조로 말미암아 집에서 쓰느니 안 쓰느니 하는 데에 관하여 옥신각신하였다. 끝끝내 나는 이 한약을 거부하고 쓰지를 않았다. 만약 한약을 썼으면 정말로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친다. 물에 빠진 사람은 벼 지푸라기라도 쥔다는 고언도 있거니와 나는 죽어도 한의와 한약이나 미신적인 사약이나 주부 등등을 화를 내면서까지라도 조르고 권하는 것을 일체를 거역하였으며 죽어가는 몸이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성으로 일관하였다. 사실 나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으면서 약이 없는 까닭으로 병을 악화시키는 심정은 정말로 뼈에 사무치는 슬픈 사연이다. 일본의 전세는 패망의 양상으로 비극적으로 급강하여진다. 일본의 운명이 어찌되든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 조국 땅 위에서 전장터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불안과 공포에 잠긴다. 8월에 들어서자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남동생이 소문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었다. 동생은 나를 만나자 첫눈에 경악해버린다. 형인 나의 모습이 처참하게도 썩어진 양 호박같이 울뚝불뚝히 문드러진 얼굴, 붕대로 감겨진 몸뚱아리,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경련에 새파랗게 창백해지면서 딴 방으로 나가버린다. 아우는 피비린내와 죽음의 연옥의 이 세상의 마지막 같은 전쟁에서 죽어도 내 땅에서 내 골육과 한자리에서 죽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라 한다. 라고 챕터 4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난해한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을 하루 3번씩 한 번에 콩알만치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효력을 본다. 또 효력을 속히 보려면 한 주일에 2번씩 한 번에 8 내지 15cc를 근육에다 주사 맞으면 특효에 가까운 효력을 본다. 또 이 밖에도 몇 가지 좋은 약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특효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에틸에스틸화한 것이 제일 좋다라고 챕터 43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번 챕터에서 문둥병에 좋은 것이 대풍자유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풍자 열매에서 짠 기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 끼니마다 콩알 크기 양의 대풍자유를 밥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좋고 또는 일주일에 2번씩 8 내지 15cc를 근육주사로 맞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더 좋은 치료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틸에스틸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효력이라고 했는데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 대하여 돌아오는 좋은 결과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라고 하는 것은 큐빅 센티미터의 이니셜로서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1cc는 1ml입니다. 그리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신체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로 뼈와 함께 신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하겠습니다. 뼈와 근육을 합해 근근격계라 부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효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효험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에틸에스테르이라고 하는 것은 에틸에스테르는 N-오메가3 영양성분을 순수 식품 유형이 아닌 보충제 유형의 주요 추출 성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약조로 말미암아 집에서 쓰느니 안 쓰느니 하는 데에 관하여 옥신각신하였다. 끝끝내 나는 이 한약을 거부하고 쓰지를 않았다. 만약 한약을 썼으면 정말로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운의 집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사람마다 자기 방식의 처방을 늘어놓았던가 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또 윗마을 아무개는 저렇게 하여 큰 효험을 보았다며 민간요법을 많이 거론하곤 하지요. 그래서 제발 아무개가 효험을 보았다는 한약을 좀 써보자는 이야기가 목청을 높였던가 봅니다. 하지만 작은아마 의학상식이 있는 하운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게지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가 만약 한약을 썼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는 소회를 밝히네요.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나 사물 등이 원인이나 이유가 되어 그런 뜻이 되겠고요. 옥신각신이라고 하는 것은 옳으니 그르니 하며 서로 다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요청이나 제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춥거나 무섭거나 징그러울 때 살갗이 오그라들며 겉에 좁쌀 같은 것이 도톨도톨하게 돋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벼 지푸라기라도 쥔다는 고언도 있거니와 나는 죽어도 한의와 한약이나 미신적인 사약이나 주부 등등을 화를 내면서까지라도 조르고 권하는 것을 일체를 거역하였으며 죽어가는 몸이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성으로 일관하였다. 사실 나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으면서 약이 없는 까닭으로 병을 악화시키는 심정은 정말로 뼈에 사모치는 슬픈 사연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은 물론 미신에 혹한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라며 용한 점쟁이를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여야 한다고 현혹하기도 하는데, 하우는 의학상식이 있는 인텔리로서 치료약이 있는데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물자가 귀하게 되어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비치료적인 언행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여기서 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옛 속담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헛되고 바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믿음이나 신앙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없는 단어로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는 약을 이르는 말로서 민간요법의 약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막고 악귀를 쫓기 위해 쓰는 붉은 글씨나 무늬가 그려진 종이로 뜻하는데 흔히 우리는 부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또는 초월적인 힘 등을 따르지 않고 거스름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방법이나 태도,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고 나감을 뜻하는데 흔히 우리는 초지일관이라고 쓰지요. 그리고 악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관계가 나쁘게 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사모치는 했는데 사무치다의 비표준어로서 강하게 느껴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일의 앞뒤 사정이나 그 내용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세는 패망의 양상으로 비극적으로 급강하여진다. 일본의 운명이 어찌되든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 조국 땅 위에서 전장터가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불안과 공포에 잠긴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세는 미국의 승전부로 이어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면서부터 전세가 급강하여 패망이 기성사실화되었지만 하우는 알 바 아니라며 우리 땅에까지 피해의 양상이 벌어질까봐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었던 게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 전쟁의 불똥이라도 튄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쟁의 참화는 절대로 경험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참화를 말입니다. 여기서 전세라고 하는 것은 전쟁, 경기 따위의 형세나 형편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져서 망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전하는 가운데 어떤 시점에서 드러나는 일의 모양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비참하거나 불행하게 얽힌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강하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나 가격, 비율 따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에 의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들어서자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남동생이 소문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었다. 동생은 나를 만나자 첫눈에 경악해버린다. 형인 나의 모습이 처참하게도 썩어진 양 호박같이 울뚝불뚝히 문드러진 얼굴, 붕대로 감겨진 몸뚱아리,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경련에 새파랗게 창백해지면서 딴 방으로 나가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 유학에서 8월 달에 돌아온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마치 썩은 늙은 호박처럼 여기저기 울뚝불뚝 부술목으로 인한 험상궂은 모습이며 마치 미라처럼 붕대로 둘둘 감은 몸뚱아리를 보고서 경악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하운의 동생은 보다 못해 새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보자마자 다정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숨어버린 것이지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듯 해석했지요. 이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나가 공부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프고 참혹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호박은 작게는 호박 속에 속하는 식물들과 그 열매를 칭하는 말이며, 크게는 박과의 식용 가능한 박들을 칭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문드러진이라 했는데, 문드러진은 잘못된 현실을 탓하며 한탄하는 말로서 흔히 우리는 썩어 무드러진다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벼락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있는 전기와 땅 위의 물체에 흐르는 전기와의 사이에서 방전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련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수축하거나 떨림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창백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기가 돌 만큼 핏기가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는 피비린내와 죽음의 연옥의 이 세상의 마지막 같은 전쟁에서 죽어도 내 땅에서 내 골육과 한자리에서 죽고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라 한다라고 챕터 4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아우가 일본에서 돌아온 것은 아마도 8월이었으니 졸업으로 인한 귀국이 아니라 막바지에 접어든 일본의 패망을 직감하고 객지에서 개죽음을 하는 것보다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컸던 모양입니다. 아비규환의 지옥 불구덩이 같은 전쟁 상황에서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재수 없으면 비명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가족이 더 그리웠겠지요. 여기서 아우라고 하는 것은 동기간이나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피비린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심한 살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매우 살벌한 상태나 기운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으며 일부 영혼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행하는 싸움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숙질 등의 가까운 혈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일이나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36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4 움트는 사랑의 인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